12년이나 되었군요. 네. 참 고향 같고 제 집 같기도 하고, 뭐 집이죠. 네. 늘 와서 또 뵙는 얼굴들도 있고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반갑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곡수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우리 켄트가 노래 실력도 많이 늘었고, 네, 또 청년부도 아직까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네, 또 안 보이시는 성도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곡수교회에서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위한 바자회, 여러분들 항상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섬겨주고 계신데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 잠비아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2019년 20년이죠. 2020년 1월 달에 들어가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파기 사역과 또 학교 세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은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아프리카를 다녀오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녀왔다라는 소식은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나, 또 곡수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과 또 마음을 나눠주시는데 그 섬김이, 또 그 선교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나, 그 부분들을 함께 또 사진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PPT를 보여주시면요, PPT를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읽었으니까 넘겨주시고요. 먼저 우리 곡수교회에서 계속되어지는 이제 후원으로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 우리 켄트를 통해서 이 잠비아라는 나라를 곡수교회를 통해서 또 마음에 품게 되었죠. 잠비아라는 나라가 저는 사실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켄트를 만나면서 이 잠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켄트와 함께 이제 그 시절을 지내면서 켄트가 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또 사역을 하고 싶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한 10년 지나면 5년 후면은 너무 이제 힘들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한 10년 후쯤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잠비아에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너도 어떤 꿈들을 이룰 수 있겠니?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잠비아에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마 귀 기울여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비아라는 나라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요,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비행기 시간만 거의 하루가 걸리거든요. 2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조금 저렴한 비행기를 타면 26시간, 뭐 30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공항에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들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곡수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의 우물파기가 2019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2019년에 두 개의 우물을 파서 하나는 이제 그 지역 가운데 그 기증이 되었고, 또 한 곳은 한스코트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내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우물에 물 들어 다니느라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학교에 우물을 파주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 우물을 뜨고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학교를 선정해서 그곳에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물을 판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과 또 학생들이 그 우물물을 사용하고, 또 이따가 또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지만 먹지 못할 물들을 먹어서 걸리지 않아도 될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물, 물론 그 지하수 물이 녹냄새도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깨끗한 물로 또 건강에 생명을 잃지 않을 만한 깨끗한 물로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나갈 때는 우리 곡수교회의 후원이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지금 있는 바인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런 모금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여서 저희의 가장 자랑스러운 취지가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후원금 100%를 100% 그대로 전달해보자. 다른 많은 이런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들과 함께 또 많은 사역들을 저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행정적인 비용이 빠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히 3만 원 후원하면 아이들에게 3만 원이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테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크던 작던 그 돈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100%의 후원금을 100% 전달해보자.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도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자비량으로 다 알아서 티켓팅을 해주시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불만을 가지시는 분이 안 계셔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데려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켄트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우물을 파다 보면은 인허가가 계속 나야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인허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하는 그 일의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단체가 필요해서 우리 켄트가 그냥 아프리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NGO 단체를 설립하여서 지금 보이는 브릿지 오브 호프라는 그 NGO 단체의 대표로 켄트가 지금 아프리카 단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곡수교회, 바인 미니스트리, 브릿지 오브 호프 이 세 개의 교회와 또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우물 파는 일과 학교를 세우는 일들 또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 후원하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출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혹시 아시는 얼굴들이 좀 보이실까요? 가운데 켄트가 있고요. 네, 그 옆에 제가 있고, 제일 왼쪽에 우리 김진아 잘 아시죠? 네, 우리 김은경 목사님의 따님. 네, 제 누나라고 그러기는 그렇고요. 저희 매형도 같이 있고요. 이렇게 단체에 같이 또 저희 다세엄사랑교회 장로님들과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짐들을 또 실어주시고 이동하시는데 또 도움을 주셨고 이렇게 아주 호기롭게 활기찬 얼굴처럼 보이죠. 기대감을 가지고 출국을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밤 12시쯤 되는 12시 5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인천에서 출발하면은 쭉 이제 아시아 대륙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를 지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전체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등지에 이제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행기는 다 이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라는 그 지역에 그 공항에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디스 아바바까지 저희가 한 18시간, 17시간, 18시간에 걸려서 쭉 한 번에 도착을 합니다. 굉장히 지겹습니다. 네. 17시간 동안 그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저희 다 이코노미석에 앉거든요. 제일 작은 의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라고 제 의자에는요 TV가 나오질 않았어요. 고장난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아무리 눌러도 안 돼서 네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냥 남 TV 보는 거 이렇게 살짝 보다가 네 쉬다가 이렇게 가고 도착을 해서 또 그 아디스아바바에서 한 4시간 정도 내려서 이제 대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짐 다 풀어놓고 이제 그 공항 바닥에 앉아가지고 네 맨바닥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가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바브웨를 거쳐서 그곳에서도 또 몇 시간 경유를 한 다음에 이제 잠비아 루사카 수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비행 시간이 짧으면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총 2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갈만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이 비행기를 오래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같은 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얼굴을 보고 하는데, 한 분이 저희 이제 그 동행 중에, 같은 팀원 중에 바로 옆좌석에 앉으셨는데 식사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아마도 얼굴 색깔도 검고,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일 것이다 해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그 하라레라는 도시에서 선교를 벌써 수십 년간 진행을 해 오시고, 이분은 우물도 한 100여 개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곳곳에 필요한 곳에 우물도 100여 개 파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제 대학교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가 아디스아바바 그 에티오피아 공항에 앉아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해요. 어떤 사역을 하는지 서로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한국인은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현지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리더로 세웁니다.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또 그곳에서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의 사역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외국인하고 또 켄트가 거기에서는 뭐 내국인이지만 우리한테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외국인과 함께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된 팀이냐?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켄트라는 친구가 19살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와 함께 만나서 이렇게 가족이 되어서,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공부하고 이제 잠비아를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잠비아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선교다 하면은 한국에서 선교사님 혼자 나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 선교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교회도 책임질 수 없고 누군가가 그 삶을 희생한 선교사님이 있어야지만 선교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 생각이 역전이 된 겁니다.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곡수교회가 가진 복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켄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잠비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일반적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면요, 적어도 10년 정도의 기간은 걸립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이민을 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사람 세우는 그 일만으로도 한 10년 가까이가 걸려요. 근데 저희는 켄트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곡수교회를 통해서 또 이 아프리카 잠비아를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켄트를 한국에서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준비시키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네, 이제 이것은 아프리카 잠비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은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못 살고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사진을 보시니까요. 굉장히 좋죠. 네, 이게 케네스 카운다라는 그 새로 지어진 공항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버스터미널 정도 크기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세련된 건물이에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뭐 크기가 작을 뿐이지 여긴 아프리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도착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보면은 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았어요. 초등학생들이 2명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주 씩씩한 여자 전도사님도 한 분 계시지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남자아이가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흘간의 일정을 이 초등학생들이 같이 소화를 했는데 이 두 친구들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야, 얼마나 힘들어하고 칭얼거릴까. 그런데 오히려
성인들보다도 같이 간 우리 사역자들이나 혹은 이 팀원들보다도 자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줘서 참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한국에서 켄트보다 먼저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닥터 칸티니라는 사람인데, 이 칸티니 박사가 루사카에 살고 있어요. 루사카는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은 서울이죠. 서울인데 한국보다는 어떤 건물이나 뭐 기반 시설들이 좀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이다 보니까. 그런데 루사카에 산다라는 것은요, 이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는 굉장한 부자들만 루사카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칸티니 박사가 루사카에 집이 있어서 다행히도 저희가 하루의 일정을 거치고 그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 안은 좁아서 이제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긴 했지만, 또 아프리카도 한국하고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은 뭘 먹여야 됩니다. 많이 먹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는 음식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기 준비해준 음식을요 한 3일 먹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음식들을 준비해서 첫날 또 이렇게 저희들을 축복해주고, 또 잠비아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좋은 일 해주는 당신들을 또 너무 환영하고 또 감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저희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곡수 교회에도 전달되어진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켄트이고요. 사자입니다. 네, 동상이 아니고요. 살아 움직이는 사자입니다. 이번에 초등학생들도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아프리카라는 곳을 처음 가는 또 우리 팀원들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특별한 일정을 하루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일정이 뭐냐면은 빅토리아 폭포,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 3대 폭포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이 잠비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잠비아에 있는 그 빅토리아 폭포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데려가고, 또 이제 사파리가 있어서 사파리에서 사자를 직접 만져보고 쓰다듬고 하는 그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켄트가 제일 많이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 사자를 만져봤고요. 저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사자가 자꾸 저를 쳐다봐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했었습니다. 으르렁거리거든요. 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파리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시겠죠? 왼쪽에 보면은 차를 세워놓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바오밥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가 나는 곳에는 막 이렇게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이 지역에는 저렇게 사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사다리가 물론 올라갈 때 휘청휘청거려서 이거 분명히 올라가다가 쓰러질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지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켄트이고요. 사진만 찍으면 네, 저런 포즈를 취해서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이것이 이제 빅토리아 폭포 입구입니다. 네, 넘겨주셔도 되고요. 이 빅토리아 폭포는요, 저희가 갔을 때가 건기의 거의 마지막쯤이었어요. 그래서 건기가 한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제가 코피를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너무 건조해서 코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 하는 일이 콧구멍을 틀어 막는 겁니다. 코피가 나가지고 건조해서 굉장히 건조해요. 근데 이 지역에는 그 폭포의 물이 항상 흐릅니다. 1년 내내 흘러요. 건기라도 흐릅니다. 우기 때는요, 그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냐면요, 저 지금은 폭포가 이제 내려다 보이잖아요. 저 깊이가 100m거든요. 굉장히 높은 폭포입니다. 그 100m에 초당 몇 억 톤의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물보라가 그 폭포 위를 다 뒤엎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폭포는 현지어로도 이 천둥치는 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폭포인데, 폭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물보라 때문에 막 온 옷이 다 젖는 그런 폭포예요. 엄청나게 큰 폭포입니다. 짐바브웨와 잠비아를 잇는 두 개의 국경에 위치한 폭포예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죠?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물보라만 해도 저 지역에 있는 모든 식물과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요.
그래서 저 지역을 가면은 마치 동남아에 온 것 같이 뭐 나무들이 굉장히 무성하고 조금 전에 이제 개코 원숭이 보셨죠? 개코 원숭이가 굉장히 사납거든요. 이 사자들한테도 대드는 원숭이가 개코 원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개코 원숭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삽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물도 풍요롭고 그다음에 식물과 또 그런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과일도 풍요로운 지역인 것이죠.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빅토리아 폭포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요.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빅토리아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루사카 숙소로 돌아와서 새벽에 움직였거든요. 비행기 도착해서 집에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쯤이었는데 저희가 11시에 이제 거의 이제 식사를 하고 잠에 든 다음에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빅토리아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 시간이 차로만 거의 쉬지 않고 한 8시간, 9시간 정도 달려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아침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잠깐 이제 빅토리아 폭포를 보고 돌아오니 이제 또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루를 포기하면서 이제 잠을 덜 자더라도 하루만 딱 포기하자 해서 갔다 이제 도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도착해서부터 저희가 이제 열흘간 먹는 음식이 이 전투식량입니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생으로는 씹을 수가 없어요. 쌀이 너무 말라 있어서. 근데 찬물을 부어놓고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저게 밥이 됩니다. 물론 저게 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저기 가서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수교회 식구들 중에서 혹시 입맛이 없으신 분들 계시면요, 아프리카에 같이 가시면요 입맛이 그렇게 생겨나요. 못 먹던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음식으로 저희가 열흘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물론 새끼를 다 챙겨 먹지는 못하지만 생각날 때, 일하다가 기회가 될 때, 배고플 때는 저 식량으로 같이 식사를 계속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루사카에서 우리 곡수교회에서 처음으로 봤던 우물을 봤던 지역, 그리고 이거 켄트가 어려서부터 나고 자랐던 지역이 이 문부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부아라는 지역까지 차로 한 3시간 반 정도가 걸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그 루사카에서 문부아로 가는 길, 네, 항공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좀 끊기네요. 옆에 보면 바오밥 나무들이 조금 이렇게 큼직큼직한 나무들이 보이는 것들이 바오밥 나무이고요. 네, 원래는 부드러운 영상을 준비했으나 영상이 용량이 큰 관계로 이렇게 길이 쭉 뻗어 있습니다. 네, 정말 쭉 뻗어 있는 길을 4시간을 달리니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이 잠비아는 땅이 굉장히 커요. 한국 땅의 한 8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길도 시원시원하게 나 있지만 사실은 2차로 도로이고 뭐 그 도로의 상황은 사실은 썩 좋지만은 않아요. 가다가 이제 요철도 있고 고속도로에 요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지붕을 만날 때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지붕에 머리도 부딪힐 때도 있고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문바로 가는 길에 저희가 갈 때마다 항상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 바오밥 나무 있는 지역인데요. 한 중간쯤 정도 가다 보면 이 바오밥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밥 나무가 우기 때는 이제 나뭇잎도 무성하고 또 이게 지금은 건기이지만 또 잎사귀가 이제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 참 사막 같은 곳을 우리가 아프리카를 생각하지만 이 아프리카가 사실은 건기에 가도 푸릅니다. 그래서 같이 간 팀원들도 막 사막 같은 지역을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 와보니까 살만한 곳이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이것은 이제 망고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망고 좋아하시죠? 네, 망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희 같이 아프리카에 가시면, 네, 우기 때 가시면, 망고는 겨울에 가야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망고가 이제 끝날 때쯤 돼 가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12월에서 한 2월 사이에 가면은 망고를요, 여러분 한 3,000원만 준비하시면 한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망고를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게 크게 망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켄트는 이번에 건기에 갔는데도 그 익지 않은 새파란 망고를 이거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다고 막 따가지고 가져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먹는 건 못 봤어요. 네, 저희한테 아마 먹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아프리카 이게 태양이 굉장히 빨개요.
일출 그리고 일몰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해가 빨갛고 또 달이 빨갛고 하면은 가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건기에 가니까 달이 빨갛더라고요. 이게 해가 지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네, 이 모습이 참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좀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매일마다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해가 지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문부아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문부아에 2019년, 2020년에 들어갔을 때 땅을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돈이 이제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후원받은 그 금액으로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중에서 우물이 없는 곳, 그 다음에 학교가 없는 곳을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이 문하카야야라는 마을인데요. 그 지역 인근에는 학교가 전혀 없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나라의 그 언어가 영어인데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현지어만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뭐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요. 옷도 이제 뭐 다 뜯어진 옷을 입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저희가 땅을 한 17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어요. 뭐 크진 않습니다. 한 4만 평 조금 안 돼요.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뭐 여기는 다 땅이 남아 도니까. 그래서 한 3만 7천 평, 3만 8천 평 정도 되는 땅에 학교 건물을 우리 교회 정도 크기, 네,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교사를 저희가 현지 교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운영은 이제 작년부터 운영이 된 거고요. 그 전에는 관리인만 두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서 문부아까지는 한 4시간이면 도착하지만 문부아에서 또 그 센터까지가 아주 오직길로 한 1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동 자체가 굉장히 고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도착해서 저희가 또 바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 텐트에서 이제 2명씩 이렇게 또 잠을 자고 또 건물 안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 안에서 살까 싶으시죠? 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곳에 한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놀이터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놀이터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건설하는 시간 동안 외국인들이 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구경을 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동네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는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기 개울가에 쭉 탱크들이 쭉 내려가 있고 미군들도 있고 했을 때 미군들 왔다 그러면은 그날을 밤에는 엄마한테 혼나면서 밥 먹으러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 미군들 구경하러 다리 있게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가운데 중간 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구경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뭐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들어가지도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또 얼굴 하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1명, 2명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와서 같이 뭐 놀아주긴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 3년 전에 축구공을 좀 가서 구입을 해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축구를 하고 또 아이들하고 놀아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한국에 비하면 좋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곳에서 이 그네와 또 시소 그리고 뱅글뱅글 도는 그 뱅뱅이 또 그네 미끄럼틀 이렇게 해가지고 놀이시설을 준비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건설하는 그 가운데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 페인트 건물 자체가 이제 그냥 벽돌에 세멘만 발라져 있는 건물이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로서는 조금 삭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는 페인트를 만드는 공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입한 물품들을 판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루사카에서 이제 도착해서 밤에 이제 숙소에 들어갔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들을 다녀야 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뭐 계좌이체, 카드 결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TM을 무조건 찾아가야 되는데 ATM을 찾아서 가는 시간도 꽤 걸리고 ATM에 가서 돈을 뽑는데도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끊어서 한 돈 100만 원 뽑으려 하면요 한 5번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뽑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돈이 떨어져요. ATM이에요. 그럼 또 다른 ATM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그 ATM에 가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돈을 뽑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돈이 모자라거나 혹은 카드가 또 안 먹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한 번 뽑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한국 사람은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팀원들이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돈 뽑으러 가서 어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돌아오질 않습니까? 4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니까요. 근데 한 번 돈 뽑는데 같이 따라가 봤더니 한국하고는 다르구나. 그냥 아프리카라는 것 자체가 기다림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포기를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돈 뽑으러 가셔야죠. 그동안 저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인트를 사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한국 돈으로 거의 2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도 비싼 돈이죠. 그래서 그 루사카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페인트를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물 하나 파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 돈을 페인트를 살 수는 없겠다 해서 다른 페인트 가게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걸어서 한 30분을 다른 페인트 가게 가가지고 알아봤는데 거기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문부아 지역에도 페인트 파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알아봅시다 하고 떠났던 것이죠. 어쨌든 문부아 지역에서 페인트를 사러 이제 또 갔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 센터를 건축해줬던 그 건설 회사의 사장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구입한 것처럼 거기서 이제 같이 할인을 해주고 해서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페인트를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인트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저 뒤에 아이들 참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 보이시죠? 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막 뭔가 색깔을 칠하고 걔네들은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흙벽돌에 이제 흙을 파서 물에 개어서 그걸 바르는 이 황토 색깔. 유일하게 보는 색깔이 그 황토 색깔의 건물인데 이제 건물에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한 거죠. 다음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어린 친구도 페인트 작업을 하고요. 네. 이렇게 파트를 맡아서 이제 안은 밖에 또 이제 지금은 원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이스로 이제 흰색을 칠해놓고 밖에 이제 색깔을 다시 입혔는데 네, 다음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건물이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입혔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성된 건 아니고 이 다음날 이제 완전히 완성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밑에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보는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저 색깔을요. 그래서 저 건물하고 저희가 지었던 화장실 건물 2개를 색을 다 칠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페인트 칠하는 작업이 하루 종일 걸리다 보니까 다음날 그 문부아 지역 인근 지역에 우물 파는 그 일정들을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우물 파는 저 차를 기다렸다가 이제 같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음이요. 소리가 혹시 나오나요? 탈진을 해가지고 거의 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우물을 파주기로 한 곳은 교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우물을 파주기로 하고 차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오지도 저런 오지가 없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큰 바위들이 막 좌우 옆으로 있어서 이 지역 잘못하면 우물이 안 파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 걱정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차가 굉장히 막 덜컹덜컹거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뭐 길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차 속에. 한국에서 와서 우물을 파준다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나와서 지금 저게 찬양이죠. 네, 찬양입니다. 저 나라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건데 찬양을 하면서 저희 축복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막 나뭇가지 꺾어서 제가 예수님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렸는데 저 소리가 지금 이 스피커 상으로는 이제 핸드폰으로 또 카메라로 촬영한 거다 보니까 소리가 걸러서 들어가는데 직접 들으면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내는 이 소리가 정말 그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막 울먹거리는 팀원들이 있었어요. 막 너무 웅장한 소리로 막 이런 TV에서만 보던 건데 이렇게 와서 직접 우리를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격되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우물을 팝니다. 소리는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조금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보이는 지금 날리는 것들이 흰색이죠. 그래서 흙은 이제 갈색으로 확 올라오고 흰색이 나온다는 건 이제 계속 그 안반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한 5m 정도부터 이 안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 내려가는데 우리가 계약한 그 깊이는 50m입니다. 법적으로 일단 50m를 파게 되어 있어요. 그 50m를 파고 나서 계속해서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죠. 기계로도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엘로드를 가지고도 왜 우리가 수맥을 찾지 않습니까? 그 현지에서 이제 다 체크를 하고 여기에는 물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0m까지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더 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더 파게 되면 미터당 이제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면 이제 그냥 하나의 우물값을 날리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이제 드론을 날려가지고 촬영을 한 저 때가 아마 우물을 파기 시작한 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추가로 더 파기로 했습니다. 10m를 더 파기로 하고 10m 비용을 더 추가하기로 하고 팠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물 파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파면 나올 수 있겠냐? 너희들이 여기 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더 파서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100m까지도 파겠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선택은 당신들이 하라는 거죠. 참 화가 납니다. 화도 많이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렇게 파고 있는 그 와중에도 지금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계속 찬양을 하고 있어요. 거의 한 3시간 넘게 저희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 쉬지 않고 계속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네, 소리를 들어보시죠. 총 50m 파서 물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10m를 30만 원 추가해서 60m를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할지 추가로 팔지를 고민하다가 20m를 추가로 더 파고 80m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안반 지역이라 다 돌만 나오고 있는데 상가보에서 이제 빨간 흑벽돌로 되어진 것이 교회 건물이죠. 지붕이 없습니다. 교회가. 안반을 뚫고 물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안반지대 있지. 그래서 50m를 파고 물이 안 나와서 60, 70, 80, 60m까지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 멈출까 하다가 그 기다리는 성도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날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몰골을 봐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수염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이 땡볕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 조마조마 같이 상의하고 될까 안 될까 이 걱정하고, 정말 나중에는 이 실제는 아니지만 그 돌가루 날라오는 게 물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막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 막 집중을 해서 간절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물인 것 같아가지고 보면은 물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10m에 30만 원을 더 추가하니까 총 30m를 더 팠으니까 거의 100만 원 가량을 더 추가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멈춰주시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네, 멈춰주시고요. 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 값을 저희가 더 추가해서 다른 지역을 찾아서 그 옆에 물을 파기로 하고 저희는 1차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현지의 켄트 큰아버님이 현지 목사님이시고 저희 그 바이미니스트리 브릿지 오브 호프의 멤버로 저희 멤버로 같이 이제 현지에서 일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들어가지 않을 때에도 인허가 작업이나 이런 일들을 큰아버지가 다 진행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큰아버지에게 이제 뒤에 일을 맡기고 저희는 1차 들어오게 되고 2차 작업을 이제 거기에서 다른 곳에 우물을 또 하나 이제 다시 팠습니다. 하나의 돈을 더 추가해서요. 그런데 그날은 그 두 개 모두 다 실패를 했어요.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아까 춤추던 여자 전사님 보셨죠? 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현지인들이 쉬지를 않으니까 자기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오는 길에 구토하고 현기증 나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차에 그냥 거의 씻다시피 하고 막 가다가 급히 막 길가에 뭐 파는 게 있으면 단 거 사서 막 먹이고 물 사 먹이고 어쨌든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센터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한번 영상 보실까요? 소리도 한번 키워주시고. 우물 작업도 실패했는데 문부하러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잃어서 지금 여러 번 빠져서 길을 돌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밤이다 보니까 길이 잘 보이지도 않고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한참 사실 아프리카 길들이 다 가면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은 갔더니 아주 그 흙을 파내기 위해서 정말 깊은 골짜기를 파내어가지고 길이 뚝 끊겨 있는 상황이고 돌아서 나와서 다른 길로 갔는데 그 길도 막다른 길이고 또 다른 길로 갔는데 그 길도 차가 갈 수 없는 길이고 왜냐하면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길이 차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물이 흐르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에 큰 물들이 흘러서 저렇게 단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골들이 파여 있는데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내리고 이제 차만 겨우겨우 옆에 이제 가는 상황이고 전날 길을 잃어서 4시간을 헤매게 됩니다. 탈진한 인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려서 카메라 장비에 그때 이런 짐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굉장히 고된 날이었어요. 길을 찾다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길을요. 그래서 그 현지 우리 센터에 있는 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어디쯤인데 잘 모르겠다. 그 교사가요 자전거를 타고 한 손에는 랜턴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운전해서 저희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 자전거로 길을 저희 에스코트를 해줘가지고 다시 센터까지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열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이날이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마을 잔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저희 그 학교에 학생들이 40명 가량이 있고, 그다음에 그 40명 가량 되는 학생들의 이제 부모님을 초대해가지고 한국 음식들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대접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놀이터도 이날은 다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사람들과 축구 시합도 저희가 축구장도 만들어 놨거든요. 축구 시합도 하기로 해놨고 해서 마을 잔치를 이제 열어주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은 우리가 한 100명 정도, 한 150명 정도 올 것을 예상으로 하고 저희가 그 오뚜기라는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에서 그 옛날 잡채라는 그 물품을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네 다음이요. 이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에 가운데 왼쪽에 보면은 빨간색 조그만 건물 보이시죠? 그게 저희 학교고 오른쪽 중앙에 있는 것이 저희 지금 그 운동장입니다. 축구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넷볼이라는 그런 농구 비슷한 곳이 있고요. 가운데 지금 딱 중앙에 길이 다 모여지는 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길이 없던 곳에 저희가 우물을 만들어 놓고 온 지역에서 우물을 파러 걸어오면서 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 운동장이 저희 땅의 한 정가운데 정도 되니까요. 네, 센터 건물이 요 왼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넓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이 많이 필요하신 분은요. 말씀하시면은 한 150만 원이면 한 3만 평 정도 살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구하는 그 영상도 이렇게 찍었고, 왼쪽이 이제 넷볼, 오른쪽이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구 시합도 하고, 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음식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식을 나름 만들려고 그 루사카에서부터 저희가 그 큰 솥과 이제 조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갔어요. 근데 문제는 가지고 갔더니 마을 주민들이 그날 음식을 한다고 저희 도구를 다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잡채는 삶기 시작했고, 잡채를 건져내야 되는데 잡채를 건질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숯불에다가 끓이거든요. 나무 같은 게 많지 않아서요. 숯불에다 끓이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이제 100인분의 그 잡채를 삶은 게 그냥 다 불어서 물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2개의 솥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날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400명 가까이가 왔어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온 겁니다. 그래서 그 400명인데 어쨌든 저희가 한 200명 이상은 먹일 수 있는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잡채를 불려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먹였던 그날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저희가 그 첫 번째 우물을 팠다가 실패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저희를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우물을 2번이나 팠는데 실패해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 교회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안해야 하는 일인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나중에 우물을 우리가 파고 나면 가자. 그 목사님이 다른 곳에 또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예배를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날이고요. 네, 다음이요. 저 뒤에 보이는 저 건물 하나가 예배당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 한 2줄 정도의 넓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문에서부터 아마 이 강대상 강대상이 아니죠. 이 성가대석 있는 그 정도까지 아주 작은 교회예요. 네, 다음이요. 네, 앞에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특송도 준비해서 가지고 간 기타로 또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도 했고, 또 어떻게 간 그날이 임직식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그 자리에 제가 또 같이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아까 보셨던 그 우물은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곡수교회가 판 우물입니다. 네, 저 어린아이 참 너무 예쁜 모습으로 보고 있죠. 우리 바자회 때도 사진을 보셨을 텐데, 네, 곡수교회가 만든 우물이에요. 뭐 거의 대부분이 곡수교회가 만든 우물인데요. 거의 바자회 그 비용을 가지고 1년에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우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저희 센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물 하나 판 그 지역에요. 거의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인지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 다음이요. 네, 우물 파러 가는 길에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은 공군 기지를 지나가야 되는 곳이라서 그쪽으로 통과를 못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날 또 저희가 우물을 파기로 해서 우물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까지 불렀고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저 길은요, 저희가 타고 다녔던 봉고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파는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공군 기지를 정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 길이 큰 차가 갈 수 있는 길이어서 전날은 우물 파기를 이제 중단하고 저희가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 나아갔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족장님과 그다음에 우물 파는 회사 사람들을 통해서 공군 기지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네, 다음이요. 참 우물 하나 파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가 마침 가다가 그 우물 식수를 이제 기르러 온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소리 키워주셔도 되고요. 저 물이 저 지역의 식수로 사용되는 물입니다. 사실 저것은 땅에서 솟아나오는 우물이 아니고요, 샘물이 아니고요, 그냥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은 항상 물을 뜨러 다녀요. 학교에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물 뜨는 바가지, 그다음에 또 물을 담아서 가져갈 바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항상 물 뜨러 다니고요. 네,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곳에 이제 우물 파는 것을 이제 철수하고 이제 돌아 나와서 루사카 그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장 바로 옆에 있는 빈민가에 저희가 우물을 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우물을 파주게 되었고 이곳은 다행히도 한 번에 우물이 잘 터져가지고요 깨끗한 식수를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 빈민가다 보니까 굉장히 치안이 불안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굉장히 저희가 카메라 장비, 핸드폰 이런 것들 주머니에 그 조끼에 지퍼 다 채우고 꽁꽁 진짜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치안이 불안하고 어렵다 보니까 서로 뭐 물 뜨는 거 이런 일들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철저히 잘 관리하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오픈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렇게 우물을 파줬고 굉장히 감사 인사를 또 저희에게 전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우물 파는데 저게 사실은 버스, 택시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나와가지고 길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차가 지나가면 우르르 비켰다가 또 이제 차가 가고 나면은 또 다 모여서 파는 걸 구경하고요.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우물 파고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70년대 정도. 뭐 피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여러 삼는 거죠. 결혼은 한 사람 했는데 자식들이 뭐 여러 명 되는 겁니다. 뭐 보통 아빠가 한 명인데 그 자녀들이 다 엄마가 다르고 다 다른 지역 살면서 뭐 10명, 열 몇 명 이렇게 형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후속 방법들이 전혀 없는 거죠.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첫날 우물 하나는 포기하고 루사카의 우물 하나는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약속을 잡아서 공군 기지에서 허가가 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일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에서 한 점심때 정도까지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군 기지에서 허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 짐을 챙겨서 이동을 했고 지금 그 아까 아이들이 물 뜨던 거 보셨죠? 네,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원래 우리가 우물 파기로 했던 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무슨 여기 우물 파기 전에 우물 파는 그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길어서 먹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까와는 다른 곳인데요. 옛날에 또 우물 판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기 아빠가 화장실이 급한 멤버들 때문에 자기 집 화장실을 이제 오픈해주면서 그 집에 갔다가 어디에서 물을 구하냐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해서 저희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저 물을 길러 올렸죠. 그리고 제가 잠깐 찍고 다시 카메라를 돌려서 물을 찍는 그 사이에 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가 우물 파는 내내도 그랬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저 물을 저녁 식사 전이 되니까요.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딱 봐도 마실 물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다음이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20분 지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물을 작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계약했던 깊이까지 팠는데 물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참 씁쓸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뭐 말로 형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물을 파놓고 또 추가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촉촉한 흙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들여서 더 깊이 팠어요. 그런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거기에서 물이 고일까. 그렇게 기다렸다가 지금 한 30분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컴프레서로 바람을 불어 넣을 때 저렇게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소리 한번 키워줘 보시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막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흐를 만큼 고여야 되는데 아까 저게 단 거예요. 저 가운데는 기둥이지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다시 바람을 불어넣는데 처음보다도 물이 덜 고이는 거예요. 그 지역은 우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신적인 충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은 이제 탈진해가지고 차에 들어가가지고 물 마시고 누워있는 이제 멤버들도 있었고요. 두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탈진이 오면은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더 우물을 파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날은 저 물을 저희 눈앞에서 막 마시고 떠가고 아이들이 막 그 물을 마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는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드리더라도 우물 하나 값 버리더라도 하나 더 파자 해서 그 조금 떨어진 지역에 다시 우물을 작업을 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거기도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컴프레서로 에어를 불어 넣는 거죠. 소리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물을 뿜어내는 것을 저희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량이 팔 때 이렇게 루사카 빈민가처럼 확 깨끗한 물이 터져 나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좀 마음의 찜찜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저 뒤에 있는 저분이 일하는 분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줬는데 두 번째 때도 물이 저만큼씩 솟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파 놓으면은 물이 계속해서 고여서 흘러 들어오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은 핸드펌프를 달고 그 옆에 세멘 작업을 다 해서 저 마을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물 탔어요? 이거 이제 물이 나오지 않을 때인데요. 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없다는 거지, 적다는 거지. 너무너무 심각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이 답답함을 넘어서서요. 정말 조마조마를 넘어서서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켄트도 많이 울고 저희 멤버들도 많이 울고 켄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기 물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먹는 그 물 봤냐 이거예요. 저 물을 보고 우물이 안 나오니까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 평생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일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는 물 필요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물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물이 터져 나오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 우물 팔 때 이제 기다리던 아이들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우리 바자회 때도 보셨죠? 네,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물이 성공하고 나서 굉장히 일정이 바빴습니다. 그날 저녁 때 그 루사카 빈민촌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물 파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죠. 21년도, 22년 넘어갈 때에 저희가 그 문화체육부인가요? 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각 나라별로 이제 음악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에게 이제 맡겨주셔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이제 음악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여기 팀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저희를 초청했고요. 네, 한번 다음. 네, 아프리카의 모델입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곡수교 장로님들도 저 정도 하셔야 이제 장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분은 이제 우리 곡수교에서 판 다른 지역에 또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우물 작업을 저 장로님이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 지역 선정해주고 이번에 저희가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사람이 안 들어갈 만한 오지를 찾아내가지고 물을 잘 파냈는지. 그래서 저 장로님이 그런 수고를 좀 많이 해줘서 특별히 이제 저 지역에 물이 필요하다 해서 저 교회에 이제 우물을 파주게 되었던 겁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찬양이 사실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네, 예배를 정말 길게 드리더라고요. 누구 하나가 시작하면은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 뭐 장로님 한 분이 뭐 주님을 찬양하면 막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지? 지금 한 30번 한 것 같은데 근데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리듬을 한 30번 더 해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형식에 갇혀지지 않았어요. 야, 저게 무슨 예배일까 생각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좀 돌아봐줬으면 좋겠다. 네, 다음이요. 네, 참 귀엽죠? 네, 저 옆에 계신 한국 사람이요. 네, 같이 간 팀원인데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저렇게 놀아주면 아이들이 평생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손 잡아줬어. 외국 사람의 손을 만졌어. 안아줬어. 이 기억 자체가 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나라라는 곳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단체 사진도 찍었고요. 네, 다음. 네, 이건 이제 우물 파는 일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센터, 그 문학하야 저희 바인 센터의 바로 옆집에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친구. 다른 친구는 우물 물 들어 2시간, 3시간 물통 이고 왔다가 물통 이고 가야 되는데 이 친구 집은요, 심지어 굉장히 부자입니다. 구루마가 있어요. 물론 그 구루마가 막 옆에는 빵꾸 나고 철사로 잇고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 친구가 아침 6시만 되면은 그 구루마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 끽끽끽 하는 소리 때문에 저희가 다 잠을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와서 끽끽 소리 나면 저희가 우물 가서 펌프질 해주고, 펌프질이 이 아이가 지금 한 6살 7살쯤 되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펌프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매달려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점프를 뛰어서 누르고 매달리고 해서 물 한 통을 받는 거예요. 네, 라멕이라는 친구고요. 네, 다음이요. 너무 예쁘죠? 다음이요. 네, 이것도 루사카. 네, 다음이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2번째 우물 팟을 한 번 실패하고 2번째 팔 때 이제 우물 터졌던 그 지역의 아이들 모습을 찍은 거고요. 네, 다음. 네, 아까 보셨던 사진이네요. 네, 이 사진도 곡수교에서 판 우물입니다. 많은 곳에 있죠. 네, 이것도 한스코트 초등학교 네, 팠던 우물. 네, 또 다음. 네, 이거 첫 번째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손으로 물 받아 먹던 그 우물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곡수교에서 팠고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판 우물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우물도 확인하고 저희가 없을 때 판 지역들은 이렇게 또 물이 잘 나오는지 또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고요. 다음이요. 네, 이 지역도 아까 보시면 장로님이 켄트 옆에 계신 분이 아까 그 파란색 조끼 입고 네, 열심히 춤추면서 찬양하셨던 그 장로님. 네, 그분이 이제 저분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것은 저희 이제 센터 일정 마무리하고 다시 루사카로 나올 때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 또 예배드리고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10월 12일에 곡수교회에서 첫 번째로 시작했던 바자회인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참 많은 금액들을 또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우물 파고 학교를 운영하는 곳에 또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이때는요? 그 다음 해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마다 계속 우리가 곡수교회에서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다음 사진도 보면
네, 우리 반주했던 세란 청년인가요? 네, 이 집이 그 와플 맛집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2021년도 11월 27일 날 또 바자회를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때 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도 아프리카 후원하는 곳에 써달라고 이제 마스크를 한 3만여 장 정도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또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다음. 이것이 작년 11월에 했던 바자회입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뭐, 모든 사진에 다 우리 곽세란 청년이 있어서, 네, 이 교회 가면 곽세란은 있구나, 생각될 수 있을 정도고요. 네, 다음. 네, 참 풍성하게 바자회를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또 모금되어진 그 금액들이 또 어떤 곳에 어떻게 흘러갈지 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바자회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권사님들도 전을 너무 열심히 붙여주셔서 네, 맞습니다. 네, 이 전은 꼭 사진을 찍으라고 부르셔서 제가 그 전은 꼭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 인생 계획에도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켄트를 만나게 해주시고 곡수교회를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계획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을 실제로 진행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지난 10월에 들어갔을 때 40명이던 아이들이 지금 9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아이들을 조금 잘랐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중에 와. 왜냐하면 교사가 한 명이다 보니까 다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0명, 70명 되는 아이를 아침 9시 반, 그 다음에 11시 반, 그 다음에 2시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이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면 이 아이들은 급식도 없습니다. 뭐 물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급식 같은 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이 이 아이들을 또 다른 켄트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족장님의 아들, 좀 큰 아이였어요. 15살.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저 같은 지역, 문화카야 지역인데 너는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니? 라는 그 질문에 이 아이가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부끄러움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물 뜨고, 그리고 물 떠오면 밭에 나가서 그 옥수수 조금 심어놓은 곳에 풀 나지 않도록 그 풀들 깎고 베고 뽑아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과일 같은 게 나을 때면은 바나나도 따러 가고 일하고, 그냥 그 삶이 자기의 삶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꿈도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셨던 아이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외국인들을 만나고 외국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켄트라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아, 저렇게 박사님이 돼서 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한국 갈래요. 나도 한국 보내주세요. 심지어는 켄트와 비슷한 나이 한 30대 전후반에 되는 이 청년들이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는지 자기들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자기들도 좀 그렇게 연결을 해달라고 지난주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왔다 갔던 친구인데 옹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루사카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받았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한국에서 신학교 공부하고 잠비아에 왔는데 잠비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 한국으로 다시 가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잠비아로 다시 들어와서 저 신학교 세우고 싶어요. 참
켄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이 일이 많은 사람을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켄트로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요, 선교사가 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교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선교인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그 삶의 태도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서 살아내는 삶이 선교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만을 위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교인 겁니다. 그 장소가 아프리카가 되면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것이고, 그 장소가 섬이나 오지이면 오지를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를 하는 것뿐이지, 저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주시고 문의를 하세요. 저 우물 파는 일에 좀 후원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어떤 날은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이 1,000만 원을 보내셨어요. 지지난주에도요, 어떤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계령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우리 곡수교회보다 연령층이 한 20살 정도 높은 교회예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에. 근데 이 교회 한 권사님이 TV를 보다가 아프리카에 물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이 있다더라. 내가 한 100만 원 아프리카 우물 파고 싶다. 근데 우물 파는 데를 알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이미니스트리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럼 권사님 100만 원 하시고 나머지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 교회에서 350만 원을 만들어서 우물 하나 파주세요 하고 송금을 갑자기 하신 거예요.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 일들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역들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켄트를 소유하고 있는 곡수교회,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시는 여러분들 복된 겁니다. 그래도 설교라고 왔는데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그 싹이 뭔지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필요하다면 돈을 벌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필요하다면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원하고 필요하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때로 필요하면 나는 굶주릴 수 있다. 그리고 때로 필요하면 나는 풍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요,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난 모든 것 할 수 있어. 나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나 돈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 이룰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성경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시켜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을 함께 볼까요? 한번 보이시나요?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그 비천함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가난해서 아니면 풍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비천함 가운데 처하여야 한다면 우리도 당신과 함께 그 비천함 가운데 처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빌립보 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결단이 그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결혼하고 아이를 안 낳아요. 돈이 없어서 안 낳는다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안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일, 오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조금 더 풍족하면 하겠습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 그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는 곳이라면 비천한 곳에 또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한 지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이제는 그 영혼들이 잘 먹고 또 잘 배우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만 은혜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만 잘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다 장땡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sa랑은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가서도요 참 사랑하시더라고요. 다운증후군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한 40대 중반쯤 돼 보일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이 늘 와 있어요. 하는 것도 없고 뭐 먹는 욕심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 먹는 거 다 달라 그래서 얻어먹고 뭐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조조예요. 조조. 늘 달라고, 먹을 것도 줘, 나 오늘 또 줘. 아침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조조 부르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씩 웃어요.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근데 다운증후군 하면 장애인, 그냥 뭐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페인트 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를 그 건물 저 구석 뒤에 혼자 이제 남아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거기 친구가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저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웃기죠. 갑자기 왜 쳐나 이 사람이 툭툭 치길래 봤더니, 저는 현지어 잘 모르거든요. 근데 현지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초등학교는 다녔던 것 같아요. 문부하러 나가서요.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학교 세워줘서 놀이터 세워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여기 와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땡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땡큐. 참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조금 없을 뿐이지 자신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들 뛰고 걷고 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저 지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켄트의 모국, 아프리카 잠비아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의 발길이 닿을 때 저 영혼들을 싸매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들의 작은 그 신음에도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보내시는 곳에, 발딛는 곳에,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대신 말씀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은혜들을 하나님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지역들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물 파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며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 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이들 가운데에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사역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내 하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하나님 내가 또한 만나는 모든 곳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열어주심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귀하게 주님 사랑하시는 아프리카 잠비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매년마다 바자회로 또 그 우물파기에 또 주님의 사랑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곡수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그 평강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저들의 그 부르짖음과 저들의 작은 신음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함으로 나아가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고 임할 때까지 또 다른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일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